해질 무렵 한적한 골목길. 눈부신 석양이 리어커 위에 누워있는 한무철의 창백한 얼굴을 비춘다. 바람에 날리는 만원짜리 지폐를 잡으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진 그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폐지를 줍던 노인은 의식을 잃은 한무철을 발견하고 자신의 초라한 집으로 데려간다. 그는 지난번 차에 손상 입혔다고 손해를 청구했던 그 노인이었다. 이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누. 노인은 한무철의 머리에 붕대를 감아주고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준다. 그러나 한무철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낼 뿐이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이미자의 집 거실은 짐들로 가득 차 있다. 한태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상자에 책을 담으며 한숨을 내쉰다. 엄마, 좀 일어나세요. 내일 이사인데 짐 정리해야 해요. 이미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본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베개를 적신다.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잃었는데. 한태하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는다. 다 잃은 게 아니에요. 우린 아직 가족이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미자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본다. 눈빛에는 공허함이 가득하다. 다시 시작. 내 아버지는 죽고 우리 재산은 다 사기당하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어떻게 다시 시작해. 한태하는 말을 잇는다. 그때 한서우가 방에 들어온다. 오빠, 내 물건들 좀 봐줘. 뭘 버려야 할지 모르겠어. 한태하는 일어나 여동생의 방으로 향한다. 서우의 방은 화려한 옷과 가방들로 가득하다. 서우야, 우리 이제 작은 원룸으로 가. 이것들 다 못 가져가. 서우는 눈물을 글썽인다. 알아. 근데 버리기 싫어. 태하는 여동생을 안아준다. 괜찮아. 새 출발이야.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최규태의 부동산 사무실. 최규태는 서류를 정리하며 웃음을 짓는다. 벽에는 대운빌딩의 사진이 걸려있다. 전화벨이 울린다. 여보세요, 대운부동산입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용이에요. 최규태의 표정이 밝아진다. 아들, 어떻게 지내? 병원은 괜찮고? 네,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 주에 퇴원할 수 있대요. 최규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다행이다. 아버지가 곧 갈게. 전화를 끊은 후 최규태는 책상 서랍을 열어 한무철과 찍은 옛 사진을 꺼낸다. 젊은 시절에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다. 최규태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미안하다, 무철아.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어. 그때 김대식이 사무실에 들어온다. 규태야, 술 한잔 할까? 최규태는 급히 사진을 서랍에 넣고 웃는 얼굴로 친구를 맞이한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인근 술집으로 향한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들은 과거 이야기를 나눈다. 무철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우리 목을 조르고 있겠지? 김대식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최규태는 잔을 비운다. 다지복이야. 그러게 생전에 좀 잘했어야지. 그래도 좀 안타까워.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그나저나 무철이 가족들 너무 비참하게 됐잖아. 최규태는 고개를 젓는다. 그렇긴 한데 솔직히 우리 코도 석자 아니냐. 당장 내 아들 민용도 그렇고 내 입장도 그렇고 무철이 놈도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래도 이제 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원룸으로 이사 간다는데. 최규태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래.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 시각 노인의 집에서 한무철이 신음을 하며 눈을 뜬다. 주변이 낯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머리의 통증에 다시 눕는다. 어디? 여긴 어디야? 방문이 열리고 노인이 들어온다. 아이고, 드디어 깨어나셨네. 며칠째 의식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한무철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본다. 전 누구죠? 여긴 어디고?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한무철을 바라본다. 아이고, 기억을 잃으셨구만. 당신은 며칠 전에 길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어요. 제가 데려와서 간호했지요. 한무철은 고개를 저으며 기억을 떠올리려 애쓴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제 이름도. 노인은 한무철의 손을 잡아준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나겠지. 우선 몸부터 추스르세요. 한무철은 방 안을 둘러본다. 초라한 방, 낡은 가구들. 그의 눈에 작은 TV가 들어온다. TV. 좀 켜도 될까요? 노인은 웃으며 리모컨을 건넨다. 물론이죠. 세상 소식도 좀 들으세요.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한무철은 멍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본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텅 비어있다.
한무철은 TV를 보다가 갑자기 통증을 느낀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진다. 노인이 급히 달려와 그를 부축한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한무철의 눈앞에 파편처럼 기억들이 스쳐 지나간다. 빌딩, 계약서, 친구들의 얼굴.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기억은 돌아오지 않는다. 제 이름이 뭐죠? 노인은 어깨를 으쓱한다. 모르겠어요. 당신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무철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다. 기억이 안 나요. 한편 한서우는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고급스러운 웨딩홀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의 드레스는 예전에 입던 명품이 아닌 저렴한 대여 드레스다. 서우야, 너무 예쁘다. 신부가 한서우를 안아준다. 서우는 미소 짓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슬픔이 숨어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서우야, 오랜만이다. 돌아보니 태영과 김석진이 서있다. 서우의 얼굴이 굳는다. 태영 선배. 석진씨. 태영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온다. 어떻게 지냈어? 아버지 소식은 들었다. 연락하고 싶었는데. 괜찮은 거지? 서우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네, 그냥 전향후. 김석진이 서우의 표정을 살핀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한무철 가족의 상황을 들었다. 힘들었죠? 못 가봐서 미안해요. 서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녀는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간다. 김석진이 뒤따라가려 하자 태영이 그를 막는다. 그냥 놔둬. 괜찮을 거야. 김석진은 한숨을 내쉰다. 그날 저녁 한태하는 짐을 정리하다 김아진의 전화를 받는다. 혹시 바쁘세요? 잠시 뵐 수 있어요? 빌린 돈을 사기당해 못 갚은 입장이어서 아진만 보면 한없이 작아지는 그였기에 두 말 않고 응했다. 잠시 후 집 앞에서 만난 두 사람. 죄송해요. 맡겼던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지난번 아진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았고 담보 운운하여 어쩔 수 없이 맡겼던 시계였다. 그 시계는 대학 졸업 때 아버지가 선물해준 소중한 물건이다. 그는 아진에게 따졌다. 대체 무슨 소리야? 잃어버렸다고? 네, 깜쪽같이 사라졌어요. 시계를 분명히 책상 위에 두었는데. 다시 잘 찾아봐. 그 시계 나한테 정말 중요한 물건이야. 그 시계의 가치는 내겐 3천만 원 이상이라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듯 아진을 질책하던 태아는 한마디 남기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렇게 집에 들어온 태아는 혼자 잠시 시계에 얽힌 무철과의 추억을 생각한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무철이 죽기 전 아버지에게 모진 말을 하고 헤어진 마지막 순간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한편 최규태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한무철의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때 이미자가 사무실에 들어선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다. 최 사장님. 최규태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선다. 재수씨. 무슨 일로? 또 오셨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 남편이 잔금을 받아갔습니까? 최규태는 잠시 망설이다 단호하게 대답한다. 네, 사실입니다. 무철이가 직접 가져갔어요. 이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죠?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는데 그 27억은 대체 어디에? 최규태는 불편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본다. 저도 모르죠. 또 빚쟁이들한테 뺏겼는지. 그 돈 뺏어갔으면 장례식장까지 와서 그 난리를 안 쳤겠죠. 이미자의 말에 최규태는 창백해진 얼굴로 이미자를 바라본다. 이미자는 고개를 젓는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이가 그 돈을 가지고 갔을 것 같지가 않아요. 마지막 다투고 나갈 때도 당장 돈이 없는 눈치였어요. 이미자는 사무실을 나가려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돌아본다. 최 사장님, 나중에 큰 문제 될 수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길 바래요. 최규태는 대답하지 못한다. 이미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사무실을 떠난다. 밤이 깊어가고 이미자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그때 한태아가 어머니 곁에 앉는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 태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엄마, 저 내일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해요. 카페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이미자는 아들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태아야,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무너져서. 태아는 어머니를 안아준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아빠가 안 계시더라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이미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내가 이제 정신 차릴게. 내일부터 일자리 알아볼게. 그때 한서우가 방에서 나온다. 엄마, 오빠. 나도 일할래. 태아가 놀라 동생을 바라본다. 오빠. 나도 이젠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이미자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우리 서우가 많이 컸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는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스며든다. 아침이 밝았다. 이미자는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한다. 한태아와 한서우가 놀라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본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이미자는 미소 짓는다. 그래, 이제 엄마도 정신 차려야지. 오늘부터 일자리 알아볼 거야. 태아와 서우는 기쁜 표정으로 어머니를 안아준다. 엄마, 다행이에요. 이미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는다. 미안해, 이렇게 무너져서. 이제 다시 시작할게.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는다.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결심이 서려 있다.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비친다. 어두운 터널의 끝에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시각 한무철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의 가족들의 얼굴을 본다. 이미자, 태아, 서우. 하지만 여전히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는 꿈속에서 그들에게 손을 뻗지만 그들은 점점 멀어져 간다. 기다려. 날 버리지 마. 한무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간다.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속삭인다. 내가 누구지? 노인이 그를 격려한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기억은 어때요?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한무철은 고개를 젓는다. 아직. 하지만 꿈에서 가족을 봤어요. 그들이 날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노인은 미소 짓는다. 곧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좁지만 여기서 쉬세요. 한무철은 고맙다는 듯 노인의 손을 잡는다. 그의 눈에 결의가 서린다. 제 기억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알아낼 거예요. 창밖으로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다. 모든 것을 잃은 한무철 가족에게도, 기억을 잃은 한무철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다. 이상으로 이번 회차 예상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